네, 권영훈의 집중탐구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올 들어 거래가 조금씩 늘면서 집값 바닥론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먼저 내용 보기 전에 오늘도 이번 주 집값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34% 떨어져 지난해 5월 이후 역시 계속 43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다만 낙폭은 3주 연속 축소됐는데요. 지역별로 세종이 가장 많이 하락했고, 그리고 대구와 경기, 그리고 부산 순으로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죠. 전국은 0.34% 떨어졌는데 대구와 경기, 부산 순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 가격도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24% 떨어져 40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전국과 마찬가지로 3주 연속 낙폭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금천구와 동작구가 가장 많이 하락했고, 눈에 띄는 점이 있죠. 서초구와 송파구가 이제 거의 보합 수준에, 그래서 낙폭을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부동산원은 선호도가 높은 주요 단지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고 완만한 가격 상승세를 보였지만 매도 희망 가격 간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진행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오늘이 3월 3일입니다. 일산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정확히 2달이 되는 시점이고요. 또 최근에 한국은행이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시장에서는 집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 실제로 매수 심리가 그럼 살아난 겁니까? 네, 부동산 매매 심리를 나타내는 매매 수급 지수죠. 매매 수급 지수를 보면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건 맞습니다. 1월 그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66.5를 기록했습니다. 기준인 100 이하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로 여전히 침체 국면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다만 지난해 표를 보시면 알겠는데 지난해 4월 이후 줄곧 내림세였다가 처음 반등했다는 점이 이제 눈길을 끕니다. 거래량도 보겠습니다. 올 들어 거래량도 늘었습니다. 1월 그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417건으로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1,000건을 돌파했습니다. 2월 역시 이미 신고된 것만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에선 정부의 연이은 규제 완화 조치에 이어서 하느니 최근에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급매물 거래가 좀 더 늘었고, 그리고 일부 앞으로는 일부 호가도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회복 조짐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일각에서는 집값 반등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허앵커는 부안해동이라는 사자성어 아시나요? 네, 부안해동 하지 말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소신 없이 남을 따라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데요. 몇몇 지표나 그 소수 의견에 따라서 그 뇌동매매, 남이 하는 대로 그 물건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뇌동매매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끌. 이미 앞서서 이제 지난 정부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영끌, 빚으로 집을 샀다가 이제 가격 하락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제 주변에 적지 않은데요. 그렇죠. 전문가들은 지금 집값 바닥, 집값 반등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 집값이 급락을 했죠. 그런데 단기간에 반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시간 그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지난해 5월 이후 빠지기 시작해서 전국 아파트의 경우 16.84%, 서울 아파트는 22.09%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제 역대 최대 하락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전문가는 집값 거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보다 20% 이상 더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보시죠.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엄청난 유동성과 초저금리를 만들게 되면서 말도 못하게 폭등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은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맞아요. 그거 생각하면 지금 한 20%, 많게는 30% 빠지다 보니까 많이 하락한 걸로 보이지만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나 사람들의 소득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한 20에서 30% 정도의 거품이 더 빠져야 쉽게 말해서 그 매수자들이 원하는 가격대가 오기 전까지
집값 반등은 어렵다는 건데요. 여기에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수출 감소, 뭐 물가 상승 등 그 경기 침체 우려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 특히 이제 한은이 최근에 이제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또 미국이 언제든지 또 금리를 올릴 수가 있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집값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전세가율입니다. 예. 매매값 대비 전세값 비율인데요. 표에 보시다시피 역사적으로 그 전세값이 올라서 집값을 밀어올리는 게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전세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2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을 보면 역대 최저인 50% 붕괴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사실상 갭 투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걸 말하죠. 갭 투자는 이제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은 집값 반등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인데 그러면은 언제 반등을 하는 거고 또 언제 집을 사야 하는 거고 이 시기에 대해서는 좀 분석들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권영훈의 집중 탐구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언제 반등할 건데? 언제 집을 살 건데? 바로 이건데요. 예, 맞습니다. 앵커는 우리 집값 예측은 신의 영역 이런 표현 그렇긴 아시나요? 하죠, 사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에 변수들이 많고 예. 그만큼 이제 또 집값 전망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집값 반등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상승이 멈춘다는 것을 전제로 전세값이 안정되면 집값이 바닥을 다질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 전세값이 이제 안정이 되면 매매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와 관련된 부분은 매매와 임대차 사이에서 결국 100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유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하반기에는 사실 전세값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 사이에 매매가가 우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매 쪽에서의 주거 이전 수요가 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네, 다른 전문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 즉 그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내년 하반기 또는 내후년 상반기 집값이 반등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인터뷰를 함께 보겠습니다. 23년에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올해 24년에는 더 줄어들고 25년은 거의 없어요. 지난 20년 동안 역대급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24년 하반기에서 25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는 바닥을 좀 찍고 상승으로 다시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입주 물량이 얼마나 줄어드나 한번 따져봤습니다. 예. 실제로 그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9년 4만 가구 이후로 줄고 뚝뚝뚝뚝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절반 정도인 한 2만여 가구 이제 공급이 될 예정이고 2025년은 2천 가구. 그러니까 2천 가구라면 뭐 아파트 단지 하나 정도밖에 안 그렇네요. 되는데요. 그 정도에 이제 그칠 거라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파트 가격 사이클상 집값 침체가 5년 이상 또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커지는 집값 바닥론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이런 의견과 함께 집값 반등 시기에 대한 전망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후년 상반기까지 넓은 범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권영훈의 집중탐구 여기까지입니다.